오늘 금요일입니다. 교보증권의 사영권 차장 연결해서요. 자세한 시장의 신호들 잡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몇 주 연속인 것 같습니다. 계속 빨간불, 빨간불이 몇 개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서 그 빨간불 신호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 주 동안에 좀 중요한 시장 시그널이 있다면 짚어주세요. 네, 특별히 하락 외에 중요한 부분들이 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고요. 일단 시장은 완연하게 하락세로 진입을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항상 말씀드려온 양 지수의 120 월선이 월요일부터 크게 깨지는 흐름들이 나왔고요. 중간중간에 기술적인 반등이라던가 수급 자체가 나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외국인과 기관들이 굳이 주가를 올려서 매수해 주지는 않는 이런 흐름들이 전개되면서 거래량 자체도 많이 줄어든 가운데 개인들 정말로 이제 신용 리스크가 발생이 됐죠. 담보 비율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충족하지 못하는 이런 계좌들이 사전적인 매도라던가 아니면 정말로 참지 못하고 던지는 물량들 이런 것들이 효과가 비어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밑으로 시장가로 매도해서 던지고 그러면 외국인과 기관들은 그냥 밑에 걸어놓고 받는 이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이 조금씩 붙어 있다고 하더라도 주가는 상승을 하지 못하고 마찬가지로 지수도 상승을 하지 못하는 이런 흐름들이 좀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지금 환율 레벨대에 있어서 또 외국인들의 엄청난 이탈이 이루어지지는 아직까지는 그렇지는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더 가속화가 되면서 정말로 지금 다우라던가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지금 35월선 분기를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추가적으로 어제 많이 밀리긴 했지만 추가 하락의 가능성들을 열어놓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고요. 결국에는 우리나라도 지금 9월에 120 월선까지 사실상 좀 강한 반등이 나와줬을 때 회복을 이 정도까지는 해놓고 끝내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 꿈이 조금 요원해져 버린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하루 남았는데 여기에서 얼마나 일단 기술적인 반등이 되었건 어떤 반등이 되었건 반등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좀 살펴야 될 것 같고요. 만약 이번 달에 그런 흐름들이 나오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연준의 고강도 금리 긴축 이런 부분들과 더불어서 양적 긴축까지 같이 강화되는 흐름들이 나오면서 정말로 증시 자체가 많이 힘들어질 수 있는 지금까지도 힘들었지만 한 번 더 힘들어질 수 있는 자리들이 남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흐름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정말로 이제 리스크를 관리를 좀 해야 되는 레버리지를 사용하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리스크 관리에 좀 동참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같이 드리고 싶고요. 제가 일단 화면상에서 좀 보시면은 이 120월선이 가지는 의미가 결코 가볍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무거워요. 2008년 금융위기 때 제가 동그라미 쳐놓은 지점인데 그 지점 때도 그랬었고요. 2015년 때도 큰 상승은 없었지만 결국 하락도 그 지점에서 멈추고 올라왔었고요. 그리고 얼마 전 이제 팬데믹 같은 경우에는 그 올라갔던 상승폭 자체가 없는 상태에서 이런 불가피한 상황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120월선이 붕괴됐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두터운 매물대 하단에서는 1800을 딛고 올라서는 모습들이 보였고요. 이번이 2008년 이후로는 네 번째 정도의 120월선까지 하락이에요. 이 지수가 120월선 정말로 장기 평선이거든요. 그런 지점까지 하락을 했다라는 부분들은 굉장히 금융 리스크가 크게 발생이 되었다라고 받아들여지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지금의 사태들이 결코 작은 사태는 아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인식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최악의 경우에는 정말로 팬데믹 때 유동성이 급격하게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산 모양으로 올라갔어요. 지수가 큰 폭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지금 산 모양으로 다시 하락파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정말로 심각하게 유동성이 회수가 되는 단계 그리고 경기 침체 단계까지 간다라고 했을 때에는 정말로 1800 구간도 지금 상태로서는 무시할 수가 없는 지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좀 경각심을 갖고
지금 시장에서는 대응해야 된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린 거고요. 일단 러시아 리스크 지속되고 있어요. 해저가스관 논란, 그리고 노르스트림이 손상된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핵전쟁 가능성까지 지금은 좀 대두가 되고 있는 뭐 일부 매체긴 하지만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러시아에서 피폭 예방 약품을 대량 주문하고 있다. 그래서 요오드 관련주들이 또 급등하는 양상들이 펼쳐지기도 했었고요. 일단 전일에도 우리나라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승폭을 모두 반납하는 이런 흐름들이 나왔고요. 코스피가 고점 대비해서 1.9% 일중으로 밀리는 흐름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더 크게 밀렸죠. 고점 대비해서 정말로 3%가 밀려버렸습니다. 그만큼 일중의 변동성들도 굉장히 심하게 요동을 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죠. 일단 뭐 스탁론이라던가 신용, 반대매매 이런 것들이 정말로 시간별로 하루에 3-4번씩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의해서도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만들어진다라는 부분들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웬만하면 지금 시장에서는 뭐 현금으로 사서 보유하신 분들은 일단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미 손절선을 많이 놓치셨을 거예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대로 레버리지를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이다라고 하면은 내가 가진 종목들이 얼마까지 내려갔을 때 반대 매매를 당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 반드시 사전에 증권사나 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실 수 있으면 계산해 보셔도 되고요. 안 되시는 분들은 증권사로 문의를 하시면 친절하게 가르쳐 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 가격 선까지 얼마나 캐파가 남아 있는지 이런 부분도 사전에 좀 체크를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일단 마이크론이 또 실적 발표를 했는데 그렇게 나쁘게 나오지 않았어요. 예상치만큼 나왔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지금 이런 기업들의 실적이 꺾이기를 기도해야 되는 정말로 최악의 상황인 거죠. 그래서 고용도 나빠지고 이런 부분들이 돼야지만 결국에는 연준이 지금의 인플레 파이터적인 면모를 바꿔나갈 것이다 라는 그런 정말 안타까운 기대를 하게 만드는 그런 시장입니다. 안타까운 기대라는 표현이 정말 딱 맞는 것 같아요. 경기가 어렵다는 것들을 여러 가지 지표로 보여줘야지만, 그래야지만 연준이 일단 멈출 텐데, 연준 입장에서도 인플레를 잡아야 되긴 되니까 여러 가지로 좀 진퇴양난인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은 오늘장에서는 놓쳐서는 안 될 시그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수급적인 면들을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아무리 좋은 기업이고 실적 모멘텀 있고 하더라도 결국은 외국인 기관들이 팔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기관들이 산다고 하더라도 일단 좋은 종목들도 절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로 올려서 안 산다는 거죠. 밑에다 걸어 놓으면은 참지 못하는 개인들, 그리고 신용장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도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결국 지수가 떨어지는 구간에서 반대 매매가 나오거나 아니면 본인들이 의지가 아닌 부분들에 의해서 강제 청산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역사적으로 반복이 되어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절대 외국인 기관이 올려서 사줄 거다. 지수 연속적으로 상승하겠지. 이 정도 빠졌으면. 그런 생각하시면 안 되는 구간이다라는 거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달러 초강세에서도 외국인들은 강하게 팔고 있지는 않아요. 아직. 지금 같은 상태면 사실상 하루에 외국인들 상반기처럼 1조씩 매도하는 게 연속적으로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장면. 그런데 1,400원 훌쩍 넘긴 환율에서도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또 따로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각종 리스크가 다 수면 위로 떠올랐어요. 정말로 이제 설상가상의 그런 정세가 펼쳐지고 있고 러우 전쟁도 더 장기화가 될 그런 가능성에다가 최근에 이제 확정된 부분들은 아니지만 북한의 핵실험 리스크 이런 것들까지도 시장이 좋지 않다 보니까 좀 대두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금리 인상 부분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중소형 은행주, 저축은행 이런 쪽들이 되겠죠. 거기다 대부업 같은 업체들도 같이 올라오고 있고요. 또 개인의 신용과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 이런 쪽들도 이런 좀 리스크가 부각되고 금리가 올라가는 장세에서 굉장히 금융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련된 종목들이 흐름을 좀 보여주는 것 외에는 딱히 어떤 흐름들은 나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보게 되면 일단은 바이오, 제약 이런 쪽 관련주들이 조금씩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는 합니다. 특히나 어제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젠의 알츠하이머 관련돼서 파트너사
것으로 인식이 되고 있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주가가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올라왔어요. 시장이 안 좋은 것 대비해서 6%대의 장대 양봉을 보여주면서 마감했고요. 결국엔 이것도 수급입니다. 개인들이 570억 가까이 판 것을 외국인 기관들이 매수하면서 결국에는 끌어올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수급은 여러분들이 장중에도 마찬가지지만 끝나고 나서는 만약에 지금 시장에 참여를 계속하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절대적으로 수급을 파악하고 하는데 시간을 상당 부분 할애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도 같이 드리고 싶고요. 거기다 코로나 관련주들도 같이 좀 올라오는 흐름들이 펼쳐지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인도라던가 유럽 쪽에서 신종 변이가 또 발견됐는데 이게 굉장히 강력한 변이다라는 또 연구 결과들이 나오면서 그런 관련주들 좀 흐름들을 보이고 있고요. 아까 바이오젠 관련된 알츠하이머 관련주들도 굉장히 초강세를 보여줬습니다. 뭐 상한가 간 종목도 있었어요. 이런 쪽에서 일단은 피플바이오라던가 대화제약이 상한가에 들어갔고요. 국전약품 같은 경우에도 지금 사페론이라는 기업, 치매치료제 계약 체결을 한 기업입니다. 국전약품과요. 그런 쪽들이 지금 IPO, 기업 공개를 임박했다라는 소식들에 같이 동반 상승하는 모습들이 나왔고요. 거기다 줄기세포 관련주들도 흐름이 있었어요. 강스템 바이오텍이라던가 코아스템, 프로스테믹스 같은 전반적으로 시장이 좋지 않다 보니까 지금 당장 실적이 나오지 않고 기대감만으로만 올라갈 수 있는 이런 바이오주들이 움직이고 있는 전형적인 박세장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런 이슈 때문에 LNG 관련주들도 굉장히 좋아요. 삼천리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주가가 꺾이지 않고 정말로 계속 상승하는 흐름들 나오고 있고요. 뭐 한국가스공사라던가 인천도시공사 이런 쪽들이 전부 다 LNG 관련주로 분류가 되어서 오늘같이 미국 시장이 또 많이 꺾였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결국에는 제가 좀 움직일 수 있는 섹터들, 왜냐하면 이런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시장에 계속 참여를 하고 싶으신 분들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관련주들을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또 눈여겨볼 만한 종목군들까지 함께 말씀해 주셨는데 가장 좀 속이 타는 부분이 레버리지 쓰신 분들은 빨리 좀 정리를 하자 이런 조언 강조를 해주셨는데요. 알겠습니다. 한 주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교보증권의 사용관 차장과 함께했습니다.